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저는 비욘드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정말 귀한 분 어렵게 모시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지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담도암입니다. 사실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또 흔한 암이기도 하고요. 췌장암만큼 조금 악독한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존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 암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치료법은 어떻게 좀 최신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이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는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의 황진혁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진혁 교수고요. 제가 주로 이제 근무하고 진료하는 분야는 췌장암, 담도암 계통입니다. 아마 오늘 주제와 비교적 연관이 많아서 아마 제가 초대된 것 같고요. 오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런 치료, 이런 등등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건 자유롭게 좀 질문 주시고 아주 속 시원히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췌장암, 담도암 그리고 담낭암을 주 진료로 환자분들 진료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소화기암학회 췌장담도암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학회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학회는 저희가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 예전에는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주로는 내시경 이런 시술들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 이제 암 분야에서 특히 이제 암 치료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진료하는 소화기암 분야, 특히 위암, 대장암뿐만 아니라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간암 같은 이제 소화기계 암들을 주로 진료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췌장 담도암 연구회가 그 안에 따로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요, 특히 이제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조금은 이제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암들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제 연구 분야죠. 사실 이제 최근에 연구 분야 많이 발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조기 진단법이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 또는 이제 선별검사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의 우리 이제 분변 자멸 검사라든지 또는 위내시경 같이 이제 많이 알려지는 검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내우가 가장 나쁜 암이 이제 췌장암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담도암인데 이 두 가지 암은 사실은 이제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법이 아직도 증명되어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에 발맞춰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단법들은 혈액에서 특히 이제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조직 검사는 조직을 떼다가 이제 하니까 사실은 좀 피도 날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액체 생검, 특히 이제 우리 피 검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하는 것처럼 액체에서 암의 흔적을 찾는 거죠. 암이 이제 암세포들의 흔적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순환하고 있는 DNA라든지 또는 RNA 핵산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한다든지 또는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대사체 같은 결국 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좋은 점은 좋다고 하긴 뭐하지만은 다른 영상검사 차별점은
아주 소량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은 과거에 이제 한 5년, 10년 전부터 발전되었지만 최근에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아마 수년 또는 뭐 5년 내지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 된다면 아마 췌장암, 담도암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조기에 진단은 사실은 예후도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마 이해를 제가 넓게 그냥 편하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사실은 좀 더 깊게 설명드리면은, 깊게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좀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췌장암, 담도암이 좀 예후가 좋지 않은 이유가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도 큰 이유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은 또 정말 생존율을 훨씬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액체 생검이 좀 빨리 상용화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이제 하나 더 곁들인다면 이제 액체 생검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검사들도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영상 검사나 CT 이런 검사 이미지를 저는 보통 표현하고자 하면 흑백 TV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요. 이제 점점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면 이제 컬러 TV 중에서도 고화질 TV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미세한 거를 발견하기는 좀 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이제 AI 같은 시대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추출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기법들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 이제 저도 사실은 따라가기 어려운데 향후 아마 뭐 5년 내지 10년 내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진단법으로 아마 임상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빠른 시일 안에 사실 우리가 이미 좀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이제 새로운 치료약 을 또 발견하는데 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 질문들을 좀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질문은 한쪽에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교수님이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담도암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담도암이 좀 사실 생소하기는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독한 암, 어려운 암으로는 알고 있긴 한데 이게 그 담도의 위치부터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생기는 암인지 또 슬라이드 잠깐 준비해 주셔가지고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그 담도는 이제 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란 뜻이라 사실 눈에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보이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담즙, 우리가 소화액 중에서 담즙이라고 있는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간이 형태가 있는 간에서 만들어지고 이 간 구석구석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가느다란 이제 그 뭐 지렁이나 이렇게 실처럼 생긴 요게 담도예요. 굉장히 담도들이 아주 가느다란 것부터 합쳐져서 좀 더 굵은 담도가 되고 더 굵은 담도가 되고, 그래서 간을 우리가 보통 왼쪽과 오른쪽 간으로 나누면 이렇게 큰 줄기가 이제 소위 말해 남한강과 북한강처럼 이렇게 함유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담도예요. 그래서 함유가 된 다음은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총담관이라고 해서 담도, 이쪽을 내려오면 결국 결국 이제 하류가 되겠죠. 하류는 실제로는 이제 그 소화액의 하류는 결국은 12지장인데 여기 12지장 쪽으로 이제 담즙이 나오는 그 길을 담도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하나 이렇게 주머니처럼 달려있는 게 담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들은 하나하나가 다 조그마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벽돌, 아주 작은 벽돌들의 모임, 기차처럼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요게 바로 이제 담도, 그 담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세포들의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담도암은 이런 담도를 이루고 있는 세포에서 생긴 암을 담도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 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간 내담도, 여기 밖을 간 외담도라고 하고, 요거는 특별히 이제 담낭이 이제 이름이 담낭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낭암이라고 이제 불리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형태가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 내에 담관암이 있고 간 외가 있고 또 이렇게
담낭암 이렇게 네, 좀 구분을 네,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디에 좀 많이 생기나요? 이 이게 세포 이제 중에서는? 예전에는 이걸 사실 담도암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담도계암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담도만 아니고 보통 담낭암과 같이 뭐 연구를 하거나 많이들 이제 임상 연구는 묶어서 보통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담낭암, 기타 담도암 이런 형태로도 이제 칭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담도암 중에서는 간 외담도암이 훨씬 더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 외담도암이 보통 한 7, 80% 되는 걸로 돼 있고 간내 담도암 뭐 20% 전후.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간내 담도암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흔한 게 간내 담도암이 있고 간외 중에서도 간문부 담관암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남한강, 북한강에 합쳐지는 요 부위에 암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부위에 암이 생긴다는 거는 수술하기도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암이 아니고 딱 중간에 만나는 데 생기면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가장 많은 암들이 생긴다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원위부 이게 근위부 원위부니까 원위부 담관에 생기는 원위부 담관암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흔한 거는 간 외담도암 그 중에서도 간문부 담도암이 가장 이제 흔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담도암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꾸 나누잖아요. 이렇게 실제 나누는 이유가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니까 이제 뭐 유전자 연구나 유전체 연구, 그다음 특성이나 이런 걸 연구가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얘들은 사실 사촌관계긴 한데 또 때로는 사촌이지만 전혀 다른 사촌관계라는 거죠. 이게 특성이 이제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유전체 연구가 지금부터 한 7, 8년, 8, 9년 전부터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옛날에는 형제고 같은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르구나. 이제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요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정말 뭐 수술이 어려운 부위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또 하나 더 곁들이자면은 간내 담도암은 보통 형태가 덩어리를 보통 이룹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 잘 나오는데 이제 간외 담도암이나 이런 형태는 보면 담도 길 따라서 담도가 좀 두꺼워지는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CT나 영상에서 조금 이제 간과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담도가 두꺼워지면은 간 수치가 이제 이상이 있으면서 황달이 잘 나타나는 게 간외 담도암이고요. 간내 담도암은 또 황달은 잘 나타나지 않은 특성이 있어서 조금 이제 임상적으로도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간외 담관암의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물론 뭐 황달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상상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담도가 이제 두꺼워진 걸 저희가 이제 보면 저희가 이상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가 매번 CT나 이런 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뭐 매번 병원에 가서 찍기도 그렇고 방사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CT나 이런 걸 찍으려면은 담도가 늘어나거나 또는 간 수치가 이상하거나 담도가 막히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요게 눌려서 이제 막힌다고 가정을 해보면 담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막히니까 우리 홍수 나듯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소견을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담도가 원래 안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 있네. 그 내려가는 어디가 막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간 수치 이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간외 담도나 이렇게 막히게 되면 간 수치 중에서도 이제 감마지티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가 올라갈 때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혈액 검사 상으로도 의심해 볼 네,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소견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여기가 좀 늘어나는 게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초음파로는 잘 안 보이나 봐요. 초음파로도 늘어난 건 보이죠. 아, 보이나요? 네, 왜냐하면 초음파로는 이제 여기 간외 담도하고 특히 그 원위부 담도는 사실 보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초음파는 사실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네. 참 좋기는 한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공기를 투과할 수가 없어요, 초음파가. 그렇기 때문에 요 담도, 원위부나 여기 담도는 12장이라는 이제 공기가 있는 또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간은 잘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담도가 막혀가지고 간내 담도가 늘어난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초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아마 막혀서 이제 보이는 소견이니까. 그래서 미세한 변화는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렇군요. 네. 네. 좀 잘 이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좀 위치상의 특성 네, 때문에도 좀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배워봤습니다. 그럼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담도암이 어디에 생기는지 특징들과 위치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는데요. 이게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발병률이 높고 또 이제 특이한 것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발병률이랑 사망률이 정말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네, 불행히도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다음 네, 슬라이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WHO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데이터인데, 빨간색이 이제 담도암이 빈도가 높은데 여기가 어디겠어요? 중국이잖아요. 요 빨간 게 우리나라고요. 아시아가 높나요? 네, 아시아가 높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요즘은 뭐 많이 드시지는 않지만 이제 과거에 민물고기를 많이 먹는데 민물고기 안에 이제 간 디스토마라고 하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사실 뭐 기생충약을 드시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매년에 먹고 이제 대변 검사, 충남 검사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특히 이제 간에 감염증이 생기는데 이제 만성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염증,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은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일례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만성 위염이 아주 오래된다, 또는 만성 간염이 아주 오래된다. 뭐 마찬가지 만성 대장염 중에서도 우리 이제 그 염증성 대장염, 장염이나 오래되면은 사실 암 쪽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염증이 오래되면은 암으로 갑니다. 염증과 암은 사실은 백지안양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이나 이런 게 보면 비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이유로 해서 여기가 이제 발병률이 높고요. 이건 참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런 담도암의 연구가 사실 서양은 굉장히 드문 암이란 말이에요. 특히 미국은. 신기하네요. 네, 미국은 사실은 이제 암의 빈도를 보면은 뭐 피부와 흑색종, 흑색종. 뭐 이런 암들, 뭐 예전에 요즘은 우리나라도 늘고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이제 암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연구가 많이 포커싱이 됐는데 반면 우리 이제 담도암 이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잘 안 되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 간내 담도암의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쪽 연구도 좀 활발히 되면서 새로운 약제들이 좀 개발되고 있는 참 아이러니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연구도 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도 좀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발병률이 높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그 민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민물고기를 먹는 것만으로 진짜 담도암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건가요? 뭐 간 디스토마에 감염된 민물고기를 생으로 먹을 때. 생으로 그러니까 먹을 사실 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요즘은 그 이제 원인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이거 다 과거 얘기고요. 사실 과거에 감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이런 거라서 이제 발병률이 높은데 사실 실제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약 한 70% 정도는 3분의 2 정도죠. 그러니까 원인이 잘 몰라요. 뭐 왜 생기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사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간디스토마가 원인이다, 간내 뭐 담석이 원인이다, 뭐 여러 가지 간염도 있고 B형, C형 간염이 있고 뭐
이제 담낭 기형 같은 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런 걸 다 합쳐도 30%가 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말은 결국 이제 한 70% 정도 그 이상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제 얻어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드셔도 그렇게 뭐 무방하지 않을까. 많이 드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생각보다는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네네. 합니다. 발병률이 이렇게나 높고 또 사망자 수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 사망자 사실 수 자체만 보면요. 이런 데이터는 조금 숨겼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특히 이제 췌장암 담담으로 많이 사망하고 계신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발생자 수는 어떤가요? 네, 요거는 이제 암 등록 통계 자료니까요. 이게 네. 이제 보면 이제 이제 뭐 다른 암들은 보면은 되게 좀 증가하거나 보통 떨어진단 말이에요. 조금씩 떨어지는 암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 작년에 비해서 2019년 요거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게 그런데 2019년, 20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암들이 보면 이제 췌장암 그렇고 보면 이제 담도암도 약간 상승하는 증가하는 요런 암들이고요. 이게 제가 이제 한 20년 전 이제 처음 진료보고 할 그 무렵이나 그 조금 지나서는 췌장암 같은 경우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000명 전 뭐 2,000 얼마, 담도 담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에 비하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 순위를 보고도 좀 놀랐는데요. 되게 네. 좀 희귀한 암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 발생률 자체도 네. 조금 높고 네, 맞습니다. 사망자 수도 많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암들은 굉장히 네네네. 매스컴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췌장암은 사실 최근에야 좀 매스컴이 나왔지만 뭐 잘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 한 4, 5년, 뭐 6, 7년 전에. 근데 워낙에 이제 예후가 안 좋다고 하니까 가끔은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얘가 사망률 2위 암이란 말이에요. 사망률 2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나중에 아마 데이터가 나올 텐데 네. 2위 암이면 3위는 어디겠어요? 폐암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인데 폐는 워낙에 유명합니다. 사망자 숫자 1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사망자 숫자가 많고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폐는 부동의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담낭 및 기타 담담은 2위이고 그다가 아주 높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관심도 그렇게 많이 없고 뭐 서양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도 똑같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든 관심이 그렇게 언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나 이제 뭐 국내 데이터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저희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이나 환자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망률만 보면 폐암, 뭐 췌장암이랑 정말 비슷할 만큼 굉장히 좀 위협적인 암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좀 위험한 요인이 되고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년 생존율은 어떨까요? 네, 좀 요거 낮을 것 보면 이제 같은데요. 낮잖아요. 1위 네네네. 췌장암, 2위 담낭 및 기타 담도암, 그러네요. 3위 폐암. 폐암은 사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항암제가 많이 나와서 네, 폐암은 그럴까요? 뭐 표적 항암제든 면역 항암제 등등 면역 여러 가지가 항암제. 나오면서 네네네. 이제 그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에 얘들은 지금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암이죠. 뭐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뭐 이런 암들은 굉장히 이제 예후가 좋은 암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1, 2위 암이 췌장암, 담낭, 기타 담도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보십시오. 네네네. 이거 보면 췌장도 그렇고 과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제 단지 예전에 18%에서 28%면 10%가 올랐다고 보는데 비율로 보면 5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비율로 네. 보면 사실 이게 퍼센트로 보면은 절대값은 10%니까 애기할 수 있지만 사실 비율로 보면 50%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췌장암도 보면 예전에 저희가 8.5%, 8.4%는 지금 15%란 말이에요. 네. 얘도 보면 비율로 보면 거의 아마 40% 육박하니까 최근에 그래도 많이
이게 성적이 좀 좋아진다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성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 네. 한 가지와 함께 폐암, 뭐 췌장암 이렇게 유명한 암들만큼이나 어쨌든 조금 어려운 암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슬라이드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도암이 이렇게나 사망률이 높은 이유, 아까 좀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 잠깐 네.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 도대체 좀 무엇일까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고 재발이 없으면 가장 좋잖아요. 해피엔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특히 이제 간내 담도암 같은 경우는 무증상, 증상이 없어요. 커질 때 커지고 전이까지 일어나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게 사기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잘 지냈는데 왜 내가 이럴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증상이 생기기 전에 선별 검사라고 해서 피 검사나 뭐 CT나 이런 검사로 이제 알아채고 대체하면 참 좋은데 이제 그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선별 검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선별 검사란 거는 고위험군이 잘 선별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간암 같은 경우는 선별 검사를 하잖아요. B형 간염,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을 때 뭐 주기적으로 초음파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별 검사가 추천되고 있는데 이 그 담도 담낭암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70% 정도는 사실은 원인이 잘 애매한 원인 불명, 잘 모르는 이제 암들이니까 사실 어떤 사람을 선별을 뭘 하느냐. 그렇다고 뭐 가족력이 한 명 정도 있다고 해서 매년마다 CT를 찍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 검사가 사실은 없다는 이제 그 단점이 있고 치료 이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담도암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담도가 막히는 암입니다. 네. 아무리 담도가 암 자체가 덩어리가 작다 하더라도 이게 담도를 자꾸 막아버리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암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적인 거예요. 담도가 자꾸 막히니까 뚫어주면 또 막히고 염증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간에 농양도 생기고 이제 염증 생기면서 이제 오히려 암 때문보다는 염증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암 중에서는 볼 수 없는 소위 말해 좀 특이적인 담도암 특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행히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 사실 대개는 또 완치가 되잖아요. 특히 네.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치율이 높은데 담도암은 수술하더라도 거의 뭐 반수 이상은 재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재발이 많군요. 재발이 많다는 거. 그럼 사실 재발을 좀 막아주는 참 약이 있으면 좋은데 네. 현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됐지만 그래도 추천하는 약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먹는 항암제만 담도암을 재발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약제들도 좀 더 개발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재발을 막아줄 수 있는 약도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제 개발 더 돼야 되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해서 담도암들이 이렇게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즘 이제 면역항암제가 굉장히 뭐 네네. 핫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면역항암제 쓰면은 나중에 아마 뒤에 설명이 있을 텐데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뭐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담도암은 특징적으로 우리가 면역항암제를 쓰는 암종을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핫 튜머하고 콜드 튜머. 그러니까 면역적으로 소위 말해 아주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면역학적으로 이제 핫 튜머라고 하고 이제 콜드 튜머는 전혀 이제 면역세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 비실비실하다든지 뭔가 그 자기 역할을 못하는 그게 콜드 튜머인데 대표적인 콜드 튜머가 췌장암과 담도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해 최근에 신약들의 혜택도 잘 못 받는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담도 담낭암의 예후가 안 좋은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렇군요. 네. 조금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긴 네. 있네요, 교수님. 네. 초기 증상도 좀 없어서 조기 진단이 어렵고 사실상 뭐 최근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옵션들이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부족한 네. 것도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도 저희가 한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 생존율이 자꾸 좋아진다는 거는 네네네.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자꾸 이제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뭐 맞춤 치료나 이런 항암 치료. 물론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치료들도 돼 있어서 뭐 향후는 좀 더 좋은 치료를 아마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일단 추후에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자세히 들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네, 절대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또 담도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잠시 후에 네,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 발견할 수 있는 암들도 있잖아요. 뭐 췌장암이라든지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네. 뭐 간암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없는 건가요, 담도암은? 지금 현재 이제 혈액 검사만으로 네. 우리가 암을 일반인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췌장암도 혈액 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시는 그 CA19-9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000 이상, 뭐 30,000 이상 올라가 있고 체중도 빠지고 하면 이거 췌장암이겠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극히 일부 환자들에서 이제 진단되는 경우, 그거는 조기암이 아닙니다. 다 진행성 암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기 또는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혈액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초점은 진행이 됐을 때 암을 진단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가 다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초기 수술이 가능한 아주 초기에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아까 이제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반복적으로 체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사실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성 암은 뭐 사실은 그렇고요. 어떻든 초기나 조기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징후가 없을 때 그렇죠.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나와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려면은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소위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그러니까 소위 말해 될 만한 집단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도암 선별 검사한다고 초등학생들 뭐 10만 명을 검사할 수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고위험군을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것도 저희 이제 의학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쭙고 싶어요. 고위험군 좀 아까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씀 주시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 그렇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전체나 이제 유전자 이런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뭐 우리가 암은 유전자 변이의 집합 산물이다. 결국은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이제 암으로 발생하는데, 우리가 되게 최근에 알려진 바는 평균 뭐 1년에 한 50개 정도의 유전자 이상들이 이제 몸의 모든 세포 평균적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이제 암들의 특성 분석을 해보면 특정 유전자나 특정 이상들이 이제 있고, 이런 거랑 이제 다른 단백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몸에 있는 이상 변화, 암의 변화, 암으로 인한 혈액의 변화, 이런 변화들, 그 다음 뭐 영상의 변화를 다 모아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뭐 빅데이터 시대에 이런 걸 통합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그런 데서 어떤 그룹이 고위험군이냐는 것을 저희가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는 이제 실제 위험 인자인 뭐 흡연력이라든지 가족력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거 이제 합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이 선별이 되면 거기서 이제 혈액으로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이제 진단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월하게
진단하셔. 제 꿈입니다, 그는. 네, 언젠가 빨리 좀 네. 그런 방법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주고 계신데요. 잠깐만 인사 나누어 보고 네.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그네님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코알라님께서 담도함이 정말 어려운 암이군요. 교수님 같으신 분들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효심님, 짱뚱님, 네, 이승우님 많은 분들 담도암 관련해서 질문 주시고 계신데 요거는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바TV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또 파워훈님, 갱이님, 스마일님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임채용님도 들어와 주셨네요. 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누고 진행해 보니까 좀 어떠세요, 교수님? 좀 얼떨떨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뭐 좋은 정보가 돼서 네. 좀 이 병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떻든 본인 입장에서 이제 본인 수준에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나 본인이든 이제 치료하는데 이해가 충분히 돼야만 또 저희가 얘기하는데 흔쾌히 잘 따라와주고 해야만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내용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조기 발견이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증상이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환자분들이 조금 진료실에서 이야기하는 증상이라던가 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네. 이런 징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이 있다면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네. 위치에 따라 증상 여부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냥 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담도가 늘어나 있다. 중요한 건 담도가 막히니까 아까 저기 담도암은 담도벽에서 생기는 암이니까 이게 두 벽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암세포가 자꾸 자라다 보면 둘이가 붙잖아요. 네. 붙으면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막히게 되면 저희가 담도가 두 가지 소견입니다. 영상으로는 담도가 그 위쪽으로 담도가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 이상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단지 담도가 늘어나 있고 간 수치가 이상이 없다. 간 수치 이상이 없다. 요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담도 확장이 없는데 간 수치가 이상했다. 이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혈액 검사로서 알 수 있는 거는 담도가 확장되고 간 수치 이상이 동시에 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의사로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환자는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가려움증인데 워낙 가려움증이 또 흔해서 좀 그렇긴 한데 가려움증이 있거나 또는 있으면서 소변 색깔이 짙어지는 경우 우리가 이제 황달이 생기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실 인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황달이 생기면 눈에 흰 동자가 노랗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거울 보시는 분은 사실 알겠지만 되게 남들이 봐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왜냐하면 황달이 이제 담즙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소변 색깔이 약간 콜라색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콜라색. 네, 뭐 좀 더 진하면 더 콜라색이지만 그래서 그러려면은 보통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는 황달이 생기려면 한 이제 총 빌리루빈이 한 3 정도는 돼야 돼요. 3 이상 돼야 되는데 약간 진한 상태지만 그래서 소변이 색깔이 보통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은 피곤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2, 3일 계속 좀 지속이 된다 하면은 간단합니다. 피 검사 한번 해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사실 그래서 그거는 좀 간단하긴 한데 사실은 병원에 저희는 매일 출근하니까 사실 병원에서 검사하기가 저희도 사실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혹시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소변 색깔이 짙어질 때 그거는 담도뿐만 아니라 뭐 췌장 두부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암들이 다 이제 담도가 막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증상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담도암이 아닐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췌장 쪽이지만 의도치 않게 체중이 빠지는 경우.
뭐 단기간에 보통은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연구마다 다르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한 3, 4kg 정도. 몇 개월 만에요? 그것도 뭐 연구마다 그래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네. 그래서 서너 달 정도에 왜 빠지는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노력도 안 하는데 뭐 체중이 빠진다. 조금 이제 그런 게 아까 그런 증상과 연관이 있다든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전문가 영역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변 색깔은 어쨌든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많이들 참고해 보시면 놓치세요. 좋겠어요. 이게 피곤하면 그렇다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 나 피곤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네.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제 그거는 어렵긴 한데 사실 피 검사가 또 병원 가서 또 예약하고 하기가 조금 마땅찮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우려는 있긴 합니다. 네, 이것도 하지만 꼭 절대 뭐 하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의심되면 네. 그냥 일단 그 근처에서 그냥 피 검사 한번 간 수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간 수치 중에서 어떤 간마지티가 수치? 제일 먼저 간마지티.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그게 올라가고 그다음 간 수치가 좀 올라가다가 황달은 그 뒤에 생기기 때문에 황달이 그 전에 생기는데 좋겠네요. 그거는 사실 좀 의학적이라서 조금 판단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일반인들이. 네, 라그네님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강의 들으니까 마음도 편해진다고 말씀 주시고요. 네, 이번 영상 기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스마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황달이 심하게 오셨고 이제 눈 색깔이 좀 변하셨는데 대변색도 변하셨다고요. 네. 대변색이 변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나요? 우리가 대변색이 이제 대변색을 유지하는 이유는 담즙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 담즙이 막히니까 대변 색깔이 약간 회색 같이 여기 벽 색깔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색깔로 보이죠. 그래서 완전히 막히면 네네. 반면에 그게 혈액이랑 소변으로 나오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변 색깔이 바뀌었다고 병원 오진 않잖아요. 네네네. 피가 나오면 오지만 사실은. 그렇죠. 대변 색깔은 사실 네, 그래서 그거로 병원은 오지는 어렵네요. 않는데 이제 와서 여쭤보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변 색깔도 네,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그 유튜버 낚시꾼들 보면은 민물고기 회로 열심히 먹는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어쨌든 감염된 민물고기는 그쵸, 조금 위험할 뭐, 수 있다고 그렇고 말씀 이제 주셨죠. 이게 결국은 만성 염증이 되고 하면 네네. 근데 뭐 유튜브 그 민물고기 드시는 분은 또 디스토마 약은 드실지는 몰라요, 사실. 네, 뭐 드시고 먹는 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하루 이틀 한두 해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염증에 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반복적인 담도의 염증이 암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염증은 뭐 감염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네, 것들이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염이면 이제 아까 간디스토마, B형, C형 간염, 그다음에 예전에 많았지만 요즘은 드물긴 한데 간내 담석. 간 안에도 담석이 생겨요. 그래서 간내 담석이 있으면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그 PSC라고 해서 이제 그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좀 어려운 용어이라는데 국내보다는 외국이 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인 불명이건 아니지만 어떻든 본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그래서 자꾸 담도가 막히는 거예요. 좁아지고 막히고 이제 그런 염증이 오래되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염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암을 빠르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지 진단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면서 이야기 이제 나눠볼게요. 진단법은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혈액 검사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연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지금 담도암, 담낭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향후는 나올 수 있겠다. 네. 초음파는 말씀드린 대로 좀 제한적이지만 담도에 확장이 돼 있거나 특히 간 내 담도가 확장이 돼 있거나 또 초음파로 잘 볼 수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기 중에서 초음파.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간 말고 담낭이. 담낭. 네, 쓸개가 굉장히 잘 보여요. 그래서 초음파는 사실
담낭암은 사실은 이제 초음파로 되게 진단이 많이 조기에. 그래요? 예, 그래서 초음파는 굉장히 거기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유의미하다. 네, 왜냐하면은 담낭은 이제 간 밑에 달려 있는데 초음파로 바로 되면은 담낭은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간내 담도암 중에서 이제 담도가 늘어난 걸 추적하다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덩어리 같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는 때로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CT, MR은 사실은 이제 의심이 돼서 검사해보고 이런 거고, 수술 전에 이제 과연 다른 데 장기에 뭐 전이가 있느냐, 또는 수술이 적합하냐. 우리가 이제 혈관 같은 걸 수술이 이제 일부는 간을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간을 절제하고 남아있는 간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반대쪽, 제거한 간 이외의 다른 쪽 간에 혈관들이 정상이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혈관의 관계, 다른데 전이 관계는 이제 CT나 MR이 굉장히 좋은 검사라고 봐서 각각의 이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네. 네. 혈액 검사, 초음파, CT, MRI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좀 신호, 증상에 대한 설명을 주시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좀 질문들을 잠깐 주셔서 그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사랑이삼님께서 이제 혹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좀 하나의 증상일 수 있는지, 소화와 네. 담낭이 관련이 네. 있는지. 저희가 이제 복통, 통증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통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통증이에요. 칼에 벤다든지 못에 찔린다든지 불에 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피하잖아요. 네네네. 아주 샤프한 통증, 그러니까 날카로운 통증, 딱 찌르는, 네네. 그런 형태의 통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내장 통증이라고 해서 약간 좀 다른 형태의 통증. 그거는 예를 들어서 담낭이 있으면 담낭 주머니하고 담도가 연결되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막히거나 하면 담낭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확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 확장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데 보통은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주로는 이런 통증의 특성은, 담낭은 지금 우측에 있잖아요, 오른쪽. 네. 오른쪽이 이제 갈비뼈 밑에 주로 위치하는데, 통증은 주로 이 센터에서 느껴요. 참 특이하게도. 그러게요. 센터에 명치 있는데 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담낭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보통 전 식사하고 소화가 안 돼, 자꾸 체합니다, 위경련이에요, 손 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뭐 손 따주면 좋아져요 하는 게 다 담낭의 통증. 그래서 담낭, 특히 담도보다는 담낭 쪽의 통증이 소화불량처럼 답답한데, 그냥 웬만한 가벼운 소화불량처럼 그런 형태보다는 좀 더 심합니다. 단 이 심한 통증을 하루 이틀 3일 가면 굉장히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시간 싹 사라지는 통증의 특성이 있습니다. 담낭의 통증. 1시간만 아프고 사라져요? 네, 어떤 경우 30분.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되게 밤에 아픈데, 가려고 하다가 옷 입고 뭐 이러다가, 좋아졌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담낭의 통증은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좀 아픕니다. 굉장히 아픈 게 아주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에요. 더부룩하면서 뭔가 답답하면서 꽉 막힌 통증. 그래서 뭐가 여기가 꽉 차 있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식했다, 보통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통증이 그 식사랑도 좀 관련이 있나요? 밥 먹을 때 더 아프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뭐 예전부터 어떻든 지방식을 드실 때 좀 더 그렇다, 그런 말은 있기는 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여기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도. 네, 그게 담낭이 있는 담석의 증상입니다. 담낭의 증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담낭이 나가는 그 길이 막히는데 담석이 막힐 때 이제 그런 증상이 있고, 담낭 자체의 증상은 아니에요. 담낭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데 증상이 없잖아요, 아무도. 막힐 때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담석이 있을 때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진단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진단이 만약에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견되는 그 병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좀
0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슬라이드 보면서. 네. 우선은 이제 뭐 기수로는 정확한 기수는 사실 이제 수술을 하면은 나오는데 보통 기수보다는 이제 수술이 가능하냐, 자를 수가 있느냐 못 자르느냐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담도암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가문부 담도암, 아까 북한과 만나는 그 지점에 생길 때 참 치료가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특히는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뭐 외과 선생님, 저희 내과 선생님, 영상학과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나이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이걸 어떻게 수술하느냐,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상의를 하고 수술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디스커션을 많이 하죠. 그래서 판단하건대 절제가 가능하다 하면 이제 절제를 합니다. 이 절제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죠. 당연히 간내 담도는 간을 절제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간내 담도니까 간을 절제해야만 암이 절제되는 거죠. 이제 간외 담도, 특히 간문부 담도암은 어떤 경우는 간을 절제 안 할 수도 있지만 간문부의 특성이 남한강, 북한강으로 암이 좀 더 침범이 되면 아무래도 간을 절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쭉 따라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남쪽으로 남한강으로 많이 침범되어 있다 그러면 남한강이 예를 들어서 그 우측 우간이라고 생각하면 우간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도암의 치료 목적은 완전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전에 우리가 영상이나 CT나 이런 MRI 검사를 보고 이거 수술 다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수술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술 전에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완전히 절제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간문부 담도암은 특성이 어떻든 간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간 쪽에 간의 덩어리가 생활 가능한 요만큼 간을 남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수술은 잘했는데 돌아가셨다. 이거는 참 불행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한 다음에도 잔존간, 남아있는 간으로 우리가 생활이 가능할 정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술은 가능한데 절제를 해보니까 간의 덩어리가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러면 간을 키워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 간을 키우려면은 수술할 간에다가 우리가 어떤 어떤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관을 묶는다든지 혈관에다가 어떤 막는다든지 하면은 반대쪽 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간 수술하면은 간이 자란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일반인들 알고 계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간의 기능을 없애주면 반대쪽 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쪽을 키워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간문부 담도암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위부 담도암은 기본적으로 최두부 췌장암과 똑같은 수술을 합니다. 그럼 위치가 원위부이기 때문에 그럼 췌장이 이제 췌장 두부가 있으면 원위부는 췌장 두부 안에 이렇게 박혀 있는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요? 커피로 보면 빨대 같은 거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이런 형태라서 이 담도를 수술하려면 췌장과 12위장은 같이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아까 휘불 수술이나 우리 PPPD 같은 이제 이런 수술은 원위부 담도하면서 수술을 하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어디서 난이도는 뭐 사실 제가 수술 안 해서 모르겠지만 외과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20년 전에는 사실 난이도가 높고 수술의 사망률이나 높았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1% 미만. 그러니까 뭐 말씀 들어보면은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수술 잘한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이제 큰 병원에 많이 환자들이 모이니까 수술의 그 횟수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난이도는 수술 시간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뭐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렇게 치료가 됩니다. 일단 절제 가능한 거는 뭐 때로는 이제 간하고 췌장도 같이 절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드물어서 좀 이제 그 수술 합병증도 높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위치에 따라 이제 수술이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절제가 불가능하다. 이건 도저히 수술을 제대로 하려면 간이 간을 조금 남겨놓고 수술해도 이건 남아있다, 암이. 그렇다든지 전이가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 우선은 이제 항암 치료가 우선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암 치료, 요즘 항암 치료가 크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렇잖아요. 어떻든 이런데 여러 가지 조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치료하는 거죠. 네. 어쨌든 발견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지 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쨌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처음에 발견했을 때 좀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의 비율이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보통은 이제 수술 가능한 경우가 한 30%, 30-40% 정도? 사실은 높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많은 경우에 절제가 좀 어려운 경우가 음. 사실이고요. 그래도 절제가 가능하다면은 절제를 해야 되니까 아까 어렵지만은 저희가 한쪽 간을 키워서 이제 수술하는 이유도 네. 절제가 그래도 완치할 수 있는 어떻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물론 이제 절제한다고 다 재발 없이 이제 완전 생존할 수는 없고 이제 재발률이 있지만 절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암 치료, 특히 이제 먹는 항암제 같은 걸 쓰고 하면은 그래도 재발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어떻든 가급적이면 된다면 이제 절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는 것이 좋다. 네, 아까 사실 그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좀 재발률이 조금 높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발률이 좀 높다라는 것도 조금 하나의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수술하고 재발률이 높다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아유 수술이 이렇게 힘든 건데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저희가 그냥 쉬고 있는 건 아니고 연구도 열심히 하니까 사실 이제 수술 뒤에 네.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네. 당장에는 뭐 혜택이 없을지라도 어떤 향후에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어떤 수술을 안 하면 사실은 완치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술이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네. 사실 수술이 이제 어려우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도가 협착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우도 저희도 꽤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네. 그래도 희망적인 네. 좀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슬라이드 조금 준비해 주셨지요. 네. 네, 요거랑 또 다음 슬라이드까지 설명해 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또 다시 이제 강조드리면 수술 가능한 환자는 30% 정도 네. 재발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 혼자서 사실 요즘은 판단하지는 않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외과 교수님, 뭐 영상의학과 교수님 같이 이제 상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중에 목요일 아침마다 뭐 이런 경우 한 10명, 한 15명 정도 이제 디스커션을 굉장히 저희가 전문가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포인트만 해서 이제 저희가 상의를 하거든요. 이거 포인트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제 되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결정해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혹시 이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의사를 조금 이제 하고 물론 이제 수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또 다시 설명을 듣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네. 네. 네, 생존율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확실히 네, 북한에 맞습니다. 발견됐을 때 훨씬 네. 더 높네요. 그렇죠. 국한은 이거는 네. 이제 생존율이니까 확실히 조기에 어떻든 발견이 되면 국한에 이제 사실 임파선 전이가 없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래도 50%는 저희가 조금 좀 더 나았으면 좋은데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자꾸 올라가니까요. 네. 네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만 많이 좀 말씀드렸지요. 뭐 조기 발견도 어렵고 재발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에서 좀 발생자 수가 적다 보니까 연구나 치료제
부분에서 개발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개발된 약물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주도해서 좀 이런 임상 과정에 많이 참여한 그런 신약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인데 네. 대부분 우리가 실제 의료 현장이나 진료 현장에서 뵙는 분들은 수술이 어려운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건 이제 항암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항암 치료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약제를 이제 조합하는 항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가장 표준 흔히 치료? 표준 치료로 돼 있고 그게 10여 년 계속 그냥 그게 추천되는 1순위 이제 항암제였던 거죠.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 10년이니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연구가 되면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사실 좋은 치료기는 한데 면역 항암제를 하다 보면은 다 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뭐 많게 해보면 한 40%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과 담도암은 면역학적으로 이제 콜드 튜머, 네. 이제 소위 말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소위 T세포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 암 환경에서 얘들이 있어야 물 싸울 텐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면역항암제를 두 가지를 뭐 합한다든지 방사선을 치료하고 면역항암제를 쓴다든지 면역항암제에다가 세포독성 항암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조합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에다가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썼더니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효과가 더 낫더라. 이런 연구도 이제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제 좋은 치료법이 개발돼서 사실 지금은 이제 추천되는 1순위 항암제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런 성과를 보였다고 이제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년 만에 좀 업데이트가 된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좀 네, 고무적인 네. 결과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네. 요즘 뭐 유전자나 유전체 검사를 많이 하니까 표적이란 게 이제 자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대부분의 표적들, 지금 표적항암제가 나와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되는데 두 가지 정도는 다 간내 담도암에서의 표적이 나왔어요. 항암제도 나오고, 물론 고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곧 아마, 올해 뭐 하반기나 어떻든 이제 출시는 돼 있지만 국내에 이제 도입되는 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간내 담도암에서 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내 담도암은 서양의 흔한 암이거든요. 네. 동양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간내 담도암이 좀 작고 또 하나는 그런 유전자 이상이 똑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서양에 비해서 동양의 그 빈도가 낮습니다. 이게 또 다 인종마다 네, 인종이나 이런 분명히 게마다 차이가 달라가지고 있군요. 사실 약은 있지만은 저희가 표적 검사를 해보면 표적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 쓰기에도 네, 서양에 제한이 비해서 조금 이제 떨어지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최근 한 3년, 뭐 3년, 4년, 2, 3년 정도의 그런 표적들이 나오고 그 표적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되고 신약 개발의 연구 결과가 효과적인 게 한 뭐 10년 전부터 쭉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도 사실 이제 이런 유전체나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면 아마도 이제 새로운 약들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개발도 되고 있고요. 이 지금을 이제 그쵸. 시점으로 해서 네네.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포기하기는 일렀다. 이제 아직도 계속 나올 것 같다. 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치료 관련해서 또 이제 어떤 치료제들이 쓰이고 있는지 또 최근에 뭐 나온 약들은 어떤 게 있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많이 쓰는 약이고요. 요 두 가지 네. 약제가 이제 과거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기본 표준 약제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뭐 그 기본 레시피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쓰라고 다 돼 있어서 이거 이제 어디나 이제 이렇게 쓸 거고요. 현재 표적 항암제 중에는 이제 요런 약제들은 이제 간내 담도에 주로 흔한 거. 요 약은 담낭암이나 간외, 특히 담낭암에 좀 흔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들도 보면 암의 위치나 또는 인종에 따라서 좀 표적이 나오는 빈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면역 항암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약제를 쓰는데
어떤 약제는 이제 단독요법으로 받은 요법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세포독성 항암제와 콤보로 해서 이제 같이 쓰여질 때 승인을 받은 그런 약제들, 이런 조합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약제들이 이제 많이 쓰는 약제입니다. 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아까 이 표적항암제는 그런 표적 유전자가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상적으로는 암세포만 갖고 있는 표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이게 그냥 암에만 정확히 간다고 하면은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암세포가 이런 표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생겼는데 진화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암 집단은 이런 표적을 갖고 있고 어떤 집단은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전부 다 동일한 표적을 갖고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래도 표적이 있다는 거는 이런 표적 항암제를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기본적인 이제 그 아주 이상적인 경우는 표적에다가 그냥 항암제가 딱 가서 걔만 죽이면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말은 표적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이런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검사들은 이제 암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조직에서 암세포가 왜 생기고 왜 전이를 하고 이런 이제 검사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유전체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암 유전자 검사. 소위 말해 DNA의 변이를 검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DNA나 RNA 변이에서 이제 나오는 표적들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유전자 검사에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이제 이런 단백질들이 조직에 많이 발현이 됩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 얘기는 암세포 표면에 이런 단백질이 많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치료들이죠. 표적이 있는지는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의사들의 몫이고요. 환자분들은 표적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이 정도만 알고 어떤 그런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 항암제가 좀 잘 들을 것인지 아닌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런 약제들이 굉장히 고가약이고요. 소위 말해 전혀 효과가 없는 분한테 이런 고가약을 쓰는 거는 사실은 윤리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표적 검사가 나와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 없으면 사실 써봐야 아무 효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또 가이드라인이 또 바뀐 부분이 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2023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매년 바뀌기는 한데, 뭐 1년에 2번도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은 이제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요게 이제 이제 국내에서 주도한 연구, 요게 이제 면역항암제에다가 세포독성 항암제 2가지를 이제, 섞어서 3가지 약제를 썼을 때 효과가 좋았던 그 연구 결과를 채용해서 이제 소위 말해 추천하는 1순위 항암제로 이제 등극이 된 거죠. 사실은 요게 원래는 1순위였는데 요게 이제 사실 추천을 하지만 등수는 조금 밀렸지만 요 약제도 뭐 지금은 많이 쓰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2가지가 다 이제 혼용돼서 많이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어렵습니다. 과정이잖아요. 수많은 어떤 임상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잘 디자인되고 결과가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아무래도 좋은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바꿀 정도. 왜냐하면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가이드라인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 성과가 훌륭하다는 뜻이죠. 어쨌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또 희망적인 소식이니까요. 이거는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쉽게 그냥 요 50에서 요렇게 줄을 꺼 보면 요 2가지 선이 길이가 긴 쪽이 좋은 건데 얘가 긴 게 짧은 것보다 확실히 좋더라 이런 의미예요. 요 긴 게 2가지 약제를 썼던 거, 짧은 거는 하나의 약제를 썼던 거. 그래서 요게 50에서 잘라야 돼요. 50에서 요 평행선을 X축의 평행선을 이렇게 꺼서 보면 요 2개의 차이가
요 밑에는 개월수거든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보면 두 가지를 썼더니 한 1년 정도 살더라. 네. 하나는 썼더니 8개월밖에 안 되더라. 요걸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이 박군, 이제 국내 연구진에서 네네. 주도가 되어서 이제 했던 연구인데, 요것도 보면은 차이는 요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것도 보면 요렇게 0.5에서 요렇게, 요것도 50인데요. 50%에서 이렇게 꺼보면 요 차이는 크지는 않는데, 요거는 이제 면역항암제 특성이 보면 가면 갈수록 좀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한번 쓰시는 분들이 좀 오래 네, 쓰는 여기 거예요? 면역항암제 특성은 어떻든 네네. 좀 길게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보다는 점점 갈수록 이 차이가 조금씩 더 해서, 얘는 마지막에 보면 이제 2년째인데요. 2년째 보면은 생존하시는 분이, 요거는 4분 중에 1분, 요거는 10분 중에 1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뜻이라서 점점점 차이가 이제, 요거는 이제 면역항암제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봤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약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담도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암인지, 이게 도대체 어디에 생기는지, 왜 조금은 어렵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질문 하나하나 보면서 네.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프마프님 질문 한번 볼게요. 복부 MRI 검사 결과 담낭선 근종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영어로 뭐 자세히 좀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담낭암의 위험 때문에 제거술을 권장을 받으셨는데, 뭐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적 관찰을 어떤 주기로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담낭 성근종이라는 거는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양성 질환인데요. 담낭암도 사실 이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둘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엽이나 위암은 이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담낭은 사실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없어요. 배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담낭 성근종이다. MRI에서 성근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때 저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복부 MRI에서 성근종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성근종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추적 관찰을 해보셔도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거는 100% 감별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또한 100% 감별이 안 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담낭은 사실 기능적으로 없어도 사시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되는 거 아니에요. 담낭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충분히 권할 수도 있고 추적 관찰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한다면은 대개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 정도. 아까 초음파가 담낭을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MRI 검사를 할 필요 없이 초음파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이제 영상 보시면서 좀 내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좀 CT나 MRI를 찍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어떻게 답변 걱정이 되시면 저는 그냥 지금 시점에 다시 찍지는, 뭐 초음파 예를 들어서 걱정이 되면 저는 수술하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이제 성근종이라고 말씀드려도 저희 아버지도 뭐 담낭암이셨고 주변에 담낭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전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면 수술하셔야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굳이 담낭을 지켜야 될 장기는 아니다. 네, 사실 떼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수술은 또 아니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질문 한번 볼게요. 스마일님 아까 처음부터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82세인데 담도암 수술 하시는데 잘 되시겠죠? 고령자라서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간 수치는 정상으로 간 외 담도암인 것 같습니다. 황달로 좀 가려워서 고생을 하셨는데 스텐트 시술을 하셔서 황달은 가라앉으셨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여 년 전에는 담도암도 그렇고 아마
췌장암도 그렇고 평균 진단 나이가 아마 60대였을 거예요. 최근은 다 70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고령이 되는데 그 반면에 상당히 이제 고령이라 하더라도 건강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80세 넘으면 분명히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술에 적합한지, 심장이나 폐 기능은 어떤지. 그걸 아마 충분히 검사하고 수술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수술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고령이란 게 이제 저희가 고려할 만한 하나의 걱정거리는 되지만 그것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간의 담도암은 아마도 황달이 있고 했던 거 봐서는 이제 모니브 담도암 같은데요. 휘뿔 수술인데 많이 82세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짱뚱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62세이시고요. 하부 담도암으로 판정을 받으셨고 유문 보존 최12지장 절제술을 23년 10월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림프절 한 곳 전이소견으로 선생님 만나 뵙고 젤로오다 단독 항암 중입니다. 사이모신 알파1, 비타민C, D 주사, 록피드, 온열 치료 등 보조 치료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혹시 어머니 상황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런 보조 치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아마 원인부 담도암인 것 같은데 수술을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추천하는 이제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약제는 먹는 항암제, 지금 말씀하신 저 항암제 단독 요법밖에는 현재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요게 연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10월이면은 아마 이제 보통 한 4주 이제 6사이클이 24주니까 아직도 아마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런 뭐 치료들, 사이모신 알파 등등, 온열 치료 등등. 사실 치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보조제 또는 그런 형태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치료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치료를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임상,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연구, 그러니까 연구에서 나왔다는 결과, 이거보다는 누구나가 다 믿을 만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사실 추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은 그냥 뭐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이거 좋았다더라, 뭐 이런 형태라서 사실은 저희가 추천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추천하지는 않는데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 그래도 교수님이 하나 정도 추천하면 뭘까요? 하면 네네. 제가 보통은 그냥 이 중에 한 가지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 그래요?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제가 경험도 많이 없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네. 뭐 굳이 뭐 예전에 보면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전 연구 보면은 일부는 조금 뭐 도움이 되는 듯하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그냥 이거는 제가 진료실에서 똑같이 표현합니다. 굳이 한다면 비타민 C 정도. 나머지는 그닥 에비던스나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안 합니다. 네. 답변을 또 자세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파워훈님께서요, 간에 물혹이 있으시다는 소견을 좀 들으셨나 봐요. 이게 혹시 간암이나 담도암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네.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간의 물혹,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물혹은 간암이나 담도암은 전혀 무관합니다. 아, 근데 물혹이. 물혹처럼 네. 생겨 있는 그런 담도 확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그냥 간의 단순한 물혹은 간암이나 담도암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네. 네. 이게 한 번 물혹이라고 진단이 되면 이게 악성으로 바뀌거나 그러진 그러진 않는다는 않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와바TV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질문을 주시네요. 네, 85세 남성 아버지께서 이제 23년 12월부터 간내담도암으로 삼성 서울병원에서 더발루맙, 시스프란, 그 다음에 젬시트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한 사이클당 한 번만 더발루맙 1회 투여하기로 했는데
네. 네. 어떻든 뭐 이런 약재들은 이제 항원항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항원과 항체가 결합되는 걸 이제 결합을 시키면서 이제 효과를 보는 약들인데 요런 약들의 특성은 플래토라고 이렇게 많이 써도 이게 더 효과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네. 많이 써도 많이 들어가도 이게 항원 항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항체에 반응하면 나머지 항원들은 그냥 놀고 있잖아요. 네네. 바인딩에 없어서 결합이 그래서 돼야 되는데.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런 항암제의 특성은 많이 준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냥 비용적인 부작용만 있을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담도암, 담낭암 진단받으신 분들 식단도 많이 여쭤보실 것 같아요. 식단은 어떻게... 사실 참 어려운 거고요. 네네. 대개는 이제 고기를 안 먹어야 된다, 뭐 생선도 그렇고 날생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틴, 단백질은 좀 섭취를 하는 게 좋은데 단백질은 결국 저희가 섭취하는 거는 고기나 생선이지 않습니까? 뭐 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그런 단백질을 좀 섭취하는 게 좋고 지금 무슨 음식을 가지고 암을 극복한다. 요거는 이제 암이 생긴 다음에 얘기하기는 조금은 너무 짧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너 이렇게 식단 조절해서 30년 있다가 너 아버지가 걸렸던 암에 예방하려면은 뭐 빨간 고기를 덜 먹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말이 맞지만 지금 암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가리다 보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 뭐 일부 이제 연구에 보면은 이런 얘기는 사실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가끔은 무슨 간헐적 단식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저는 개인적 추천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즐겁게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뭐 마냥 즐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운동도 보면 최근에 보면은 뭐 좀 땀이 날 정도의 운동, 뭐 15분 내지 이렇게 한 일주일에 3번 또는 한 30분 정도 그냥 가벼운 운동들 한 4-5번 정도 뭐 그 정도 하면서 이런 걸로 암을 극복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떻든 암 치료 잘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좀 기본적인 체력을 좀 올리고. 네, 왜냐하면은 이게 네네. 입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가리고 사실 평상시 먹지 않는 음식을 자꾸 이제 주변에서 드시라고 선의로 하지만 안 먹던 음식을 자꾸 먹기는 조금 이제 좀 꺼려지는데 그래도 억지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본인이 조금 편식을 했다면 조금 더 균형 있는 식단을 좀 가지는 거 그리고 뭐 보통 이제 그런 것도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당뇨는 어떻게 하느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이제 연구도 보면은 그런데 많은 관심이 없고 암 치료만 관심이 있지. 이제 암 환자들이나 이렇게 식단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좋은 연구는 많이는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당뇨는 약간 일반 당뇨 환자보다 조금 더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스트릭트하거나 이렇게 딱 이렇게 조절하지 말고 약간은 좀 느슨하게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특별하게 뭐 식단을 제한하기보다는 그냥 골고루 좀 기초 체력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김영림님께서요. 혹시 항생제나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간에 물혹 같은 게 생기나요?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뭐 사실 생겨도 물혹은 아까 암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큰 상관은 없는 거겠죠? 네. 뭐 생겨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우님께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주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좀 자세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간문부 담도암 타입 4로 진단받은 56세 여자 환자입니다. 타입 4라는 게 혹시 어떤? 네, 아까 얘기했던 남한강, 북한강에 그 합쳐지는 것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양쪽으로 침범돼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네, 양쪽 담도를 더 강원도 쪽이나 이렇게 더 침범이 되니까 한쪽 간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간에 잔존간에 암이 남아
100% 남아있잖아요. 그럼 수술을 네네. 못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현재 수술이 불가한 상태로 항암을 1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임핀지. 원래 이제 담도암이 진행이 이렇게 좀 빠른 건지 질문 주셨고, 또 항암 외에 다른 치료도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치료들이 가능할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담도암 진행이 빠르다고 표현한 거는 사실 작년에 1년 전에 했으면은 아마 초음파였을 수도 있는데 초음파에서는 발견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때 있었어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보면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담도가 좁아지는데 5년이 지나서 진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암들은 상당히 천천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정말 정상이었다가 생겼다. 이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발견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미세해서 우선은 막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무섭도록 빠르다. 이거는 일부는 그렇지만 어떤 암마다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차이기 때문에 아마 2차나 3차 이후에 아마 CT를 찍어보는데 담도가 두꺼워져 있을 때는 이 암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꺼워진 게 얇아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 이제 병원에서 잘 치료하실 텐데 항암 외에 다른 치료는 지금 현재는 이제 표준 항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표준 항암을 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나이도 이제 많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치료를 한다면은 보통 최근에는 우선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방사선 같은 치료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이게 뭐 중입자 같은 치료는 사실 이 담도나 이런 데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입자는 제가 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담도 표준 치료 한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같은 치료는 이제 방사선 정형외과 교수님과 상의해서 아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담도암의 조직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 아형이나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까 유전자 검사나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담도암 특징이 조직이 굉장히 작아요. 유전자 검사 할 수 있는지 아마 조직 양이 작았을 것 같은데 작으면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이제 표준 치료에다가 면역항암제 쓰고 있으니까 이게 현재는 추천되는 그러니까 이 치료에 뭐 본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우선은 치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치료가 꼭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항암 1차 마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네. 좀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이제 3주가 요 표준 항암은 3주가 원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항암을 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쉽니다. 요게 원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쉬고 네. 한 번 쉬고. 그래서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이제 면역항암제를 같이 투여받는 게 이제 기본 스케줄이 돼 있고요. 기본이 3주가 이제 원 사이클이 되겠고, 그거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건 뭐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저는 보통 이제 3사이클 정도 하고는 사진을 찍어봐서 이전과 이후의 사진에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좋은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보고 효과가 좋다면 계속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 또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면 이제 다른 걸 고려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잘 치료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이제 짱뚱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지병으로 당뇨를 20년 이상 앓고 계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당뇨에 관한 질문 많이 주시네요. 그러다가 이제 하부 담도암으로 수술하셨고 수술 받으신 지 만 3개월이 지나갑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이제 좀 좋은 기름을 드시게 하고 싶은데 수술 이후에 지방 소화 능력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당뇨랑 담도암은 일단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당뇨랑은 췌장암과 관련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되게 이제 수술을 하셨으면은 휘플이나 이제 PPPD나 췌장을 일부 절제를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담도암의 환자는 췌장은 기능적으로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췌장이 절반 정도 없더라도 제 기능을 한다. 췌장 기능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지방을 소화할 때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 효소, 그 다음에 담즙 두 가지인데 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담도암에서는 췌장암에서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담도암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절제를 반쯤 해도 나머지 췌장으로 충분히 지내실 수가 있고, 담즙은 아까 이제 수술하시면 만들어지는 장소는 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결국은 장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게 연결을 해놔요. 그러니까 담즙이 나오는 것도 별 이상이 없고, 약간 순서에 좀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그냥 네. 나오기는 다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소화는 그냥 그렇군요.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불편을 줄 만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냥 당뇨 자체를 어떻든 네. 당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췌장의 전체 볼륨이 부피가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당뇨, 그러니까 인슐린 만드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니까 이제 당뇨 차원에서 어떻든 관리는 하지 뭐 수술했다고 담도암 네네. 수술했다고 이제 관리하거나 특별히 더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손정희님 질문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담석으로 담낭 제거하면 이게 담도암이랑 좀 연관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담낭암은 어떻든 담낭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지금 데이터나 이런 거 보면 담낭암, 기타 담도암 돼 있기 때문에 담낭암은 어떻든 안 걸립니다. 수술하면. 담도암은 전혀 무관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담낭암은 어떻든 안 걸리는 걸로. 네, 이해하시면 제거를 되겠습니다.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중입자 치료 질문 주셨네요. 네. 중입자 치료가 간내 담도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라는 네. 질문 주셨네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그 간내 담도암에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암이 너무너무 크거나 암이 간 한 군데 국한이 안 돼 있고 여러 군데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술을 못하는 간내 담도암은 일단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합니다. 뭐 전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예를 들어서 한 곳에만 있는데 위치가 고약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딱 떡하니 있는 경우 굉장히 고약한데 뭐 그런 경우도 저희가 그 항암 치료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국한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 전이암들은 중입자나 방사선 치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한 암은 수술하면 되는데 국한돼 있다. 전이가 없고 한 곳에 있지만 수술이 고약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해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중입자 치료겠죠. 그래서 중입자 치료는 기본적으로 모든 방사선 치료는 조금 덩어리가 작으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작을 때 여기다가 이제 하고 뭐 중입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쪽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텐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이 우리가 이제 의학이나 이런 과학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중입자 치료가 저는 일부 간내 담도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먼저는 아닐 것 같아요. 먼저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정말 여기만 있다고 우리가 확신이 들 때 수술을 하면 좋은데 수술이 안 되는 경우 요런 좀 일반 몇 가지 그 허들을 넘은 다음에는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짱뚱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데 아스피린의 효과가 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혹시 이게 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친께서 항암 중이셔서 아니면은 뭐 다른 좀 의약품 없을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뭐 암을 전이하는 억제는 아스피린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연구 논문들은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암 예방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그만한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는 않고요. 전이를 억제하는 아스피린인데 요거는 조금 제가 잘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이를 억제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항암제나 이런 걸 이제 재발을 방지하는 거고 아스피린의 효과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일부 암들은 암 발생에 특히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이 좀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연구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담도암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그네님 휘플 수술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휘플 수술 자주 하는 수술인가요? 효과와 후유증. 예, 자주 하는 수술이라기보다 위치가 담도, 원위부 담도나 췌장 두부암이나 바트 팽대부암이나 이런 경우는 그 수술이 기본 술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이 많아지면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자주 한다는 표현이지 몰라도 그 위치에 생기는 기본 표준 수술입니다. 휘뿔로 네, 그렇고요. 뭐 효과는 어떻든 수술을 완전 절제하니까 그 후유증은 뭐 여러 가지, 네, 뭐 일부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승우님께서 아까 질문 네. 주셨던 분인데요. 그 작년 12월에 그 간문부 담도 아까 답변 주셨던 네. 56세 여자 네. 환자분이신데 간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라는 이거는요, 추가 질문을 좀 주셨어요. 간이식은 이제 국내는 현재 추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 중에서 일부 센터만 지금 추천하는데 또 특수한 상황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한 방사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중에서도 이제 브라키 테라피라고 해서 담도 안에서 방사선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항암 치료 충분히 하고 다른데 100% 전이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특수한 상황.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에서 많이 이제 담도암 간이식을 했던 경우는 아까 그 PSC라고 해서 네. 그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돼 있는 담도암일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처럼 간의 담도암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추천되지는 현재는 않고요. 않고 있다. 논문이나 이런 데는 현재 추천하는데 주로는 그런 경우에 추천하고 일부 아주 특수한 이런 클리닉을 갖고 있는 네네. 미국의 아주 특수 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환자들은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그네님께서 방사선 치료, 광역학 치료는 자주 하는 치료 방법인지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요즘은 이제 뭐 방사선 치료는 아까 이제 쪽 뭐 그래도 저희가 치료하다 보면은 그런 옵션이 생각날 때가 있죠. 계속 이제 항암하다가 다른데 전이는 없고 고기만 보일 때 이제 방사선은 국소 치료. 그러니까 방사선을 특수 치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국소에다가 수술 대신에 어떻든 해볼 수 있는 치료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다른데 전이가 여러 가지 뭐 여러 군데가 가 있고 이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단 이제 뼈전이나 이렇게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는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임파선 같은 경우도 작잖아요. 작고 그 경계가 좀 명확하고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뼈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을 때 이제 그런 통증 완화 위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좀 하고요. 요즘은 광역학 치료는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때 이게 유행했던 치료인데 치료를 하면은 이제 광역학 어떻든 포토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빛에 예민한 그런 조영제 같은 거를 사람 몸에다가 주고 걔가 암세포에다가 들어가면 거기다 빛을 쏴주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체내에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외출도 잘 하기도 어렵고 이제 한동안 그런 치료가 한동안은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 15년 전.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외에 이제 그 RFA라고 하는 이제 치료가 있는데 그런 치료는 최근에 이제 좀 하는 것 같고 이런 치료들이 다 담도의 암의 특성 때문에 하는 치료입니다. 담도암이 아까 이렇게 자라서 붙는다고 했잖아요. 네. 요 붙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아까 암은 작지만은 이제 사실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제 염증 때문에. 근데 얘를 뚫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 전기 소작을 해주는 거예요. 태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붙을 확률이 조금 이론적으로 이게 더디 붙으면 뚫려 있으면 어떤 염증이 잘 안 생기니까 이제 그런 치료는 최근에 조금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젖단 TV님께서요, 그 면역 항암제는 얼마나 맞아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항암 시작하면 언제까지 맞아야 할까요? 네,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에다가 이제 우리 더발루마브에서는 요 요법이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고요.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사이클 정도, 한 2달째 이제 평가를 해봅니다. 뭐 그렇게 하고 되게 그 정도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개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단독요법이 있습니다. 네.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은 이제 첫 번째 항암에 실패했을 때 쓰는 약제인데 그것도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네네. 비급여지만 그런 약제들 보면 저희가 써보면 그것도 한 3번 정도 맞으면은 효과가 있는 것 있는지 같아요. 없는지. 이런 암들의 특성은 면역항암제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는 젬시탑이 이제 시스플라틴, 더발루맙은 이제 요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8번까지 같이, 그 다음은 단독. 이거는 뭐 딱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거. 그거 제외하고 이제 단독 요법의 면역항암제는 사실, 좀 쓰다 보면 이제 비용도 비용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쓰다가 면역항암제를 끊어보면, 요 특성이 오랫동안 면역 이제 효과가 나타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T세포 있잖아요. 네네네. 면역세포. T세포들이 이제 그 훈련된 T세포들이 계속 체내에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면역항암제가 없더라도. 네.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 그냥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시작했다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년 이상 뭐 쓰다가 중간에 끊었다가 지금까지도 지금 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도 있어요. 수술 못 하시는 분인데. 네. 그렇군요. 네. 네. 정말 고무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게요. 짱뚱님께서 그럼 바뀐 가이드라인이 젬시타빈, 그 다음에 페시타빈은 아니고요. 네, 시스플라틴입니다. 네, 네. 시스플라틴과 더발루맙 네. 이 조합이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괜히님께서 혹시 담을 제거한 경우 UDCA를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 네.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렇지는 않고 UDCA는 저희 2차 담즙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UDCA는 우리 사람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한 3% 전체 담즙산이 100이라면 네. 한 3%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 2%, 3% 정도밖에 안 되는 전체 담즙산이 100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이제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사실 곰한테 제일 많은 담즙산이에요. 네네. 2차 담즙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 담낭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초코님께서 담도 수술 후 기종이라고 공기가 찼다고 하는데 이거는 뭘까요? 네, 담도 아마 수술이든 시술을 뭐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네. 담도와 담도 하부와 12지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관략근이 있어요. 요 관략근을 저희가 시술을 해주면 네. 돌 같은 걸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관략근의 기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관략근이 기능이 없다는 뜻은 담즙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12지장에서 공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략근이 없으니까 담도에 공기가 당연히 차는 거고요. 이거는 네. 특별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담낭에도 용종이 네, 있나요? 있습니다. 네.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어떤 암인지 고백하래님께서. 뭐 담낭에서 용종이 있으니까 생기면 무슨 암이겠어요? 대장에 용종이 생기면 대장암이겠죠? 네, 담낭에 네. 용종 생기면 담낭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개의 담낭 용종은 뭐 암으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말 진행되는 경우는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효심님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이게 오늘 이제 배웠던 암들이 유전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70% 정도는 사실 원인을 잘 모르고 나머지도 유전이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췌장암도 보면은 이제 가족적으로 유전성 이제 췌장암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들은 다 살아가면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후천적으로 네네. 생기는 거고, 뭐 대표적인 유전이 되는 암들은 뭐 일부 이제 우리 브라카 유전자로 대표되는 이제 유방암이나 이런 일부 암들은 있지만 담낭암, 담도암 어떻든 대부분은 유전이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걱정인형님께서요. 47세 남자. 강직성 척추염인가요? 네, 아마 네, 저런 약을 전 처음 보긴 진단받은 지, 했는데. 네, 7개월 네. 되셨는데요. 네. 근데 1년 사이에 네. 체중이 10kg 정도 네. 빠지셨다고 해요. 네. 이게 좀 암이랑 관련이 있는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술 끊고 식단 조절하셨으니까 결국은 본인이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한 거 말고요.
그냥 빠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실 정도면은 꽤 노력을 하셨다는 의미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안 빠지고 유지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스마일님께서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결정을 하나요? 항암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들으셨나 봐요. 네, 담도암이나 담낭암의 경우는 이제 수술 뒤에 이제 항암 치료의 재발을 낮추는 게 췌장암의 경우는 어떤 경우든 낮추는 걸로 대개는 인정받기 때문에 아무리 병기가 초기라도 수술 뒤에는 항암 치료를 추천합니다. 췌장암은. 네. 물론 선행암을 했다 그러면은 대개는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거지만, 근데 담도암은 수술 뒤에 재발률을 낮추는 그 포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부, 특히 이제 저는 임파선 전이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에 도움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추천 안 하고 있어서 그거는 네네. 이제 수술 뒤에 아주 초기일 경우는 안 하기도 합니다. 네,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딴딴님께서요, 60대 분이시고 이제 부천에 거주하고 계신데 간내 담도암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네,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이제 임핀지 시작하는데요. 이제 입원은 필요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저처럼 먼 거리를 통원하면서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지 질문을 네, 주셨네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병원들은 이제 입원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보통은 한 6시간 이상 이제 항암을 하는 경우에만 입원을 시키기, 뭐 5시간에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제 젬시스하고 이제 임핀지를 쓰는 경우는 보통 한 3시간에서 뭐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원이 꼭 필요 없는 항암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그래도 장점이 부작용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토를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은 대개는 이제 다른 약제 조합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뭐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먼 거리면 이제 항암할 때 또 오래 기다렸다가 항암 주사 맞고 내려가고 하니까 사실 좀 피곤하시기는 하죠. 네. 네. 그리고 칼만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담낭 용종은 감도암의 고위험군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고위험군의 정의가 어려운데 담낭 용종은 어떻든 담낭암의 위험이겠죠. 그래서 네. 담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고위험인지는 뭐 어떻든 담낭 용종에서 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든 위험군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군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질문도 좀 얼추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2시간이 또 금방 가죠, 교수님. 네, 네. 금방. 네, 많은 분들이 또 따뜻한 응원의 댓글 주고 계십니다. 짱뚱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아바TV님께서는 늦은 시간에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분들 감사하다고 이렇게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늦은 시간까지 자세히 이 질환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실제로 참 이렇게 병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조금 당부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뭐 저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담도암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예후도 좋지 않고 이제 치료약제도 타 암종에 비해서는 좀 빈약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 뭐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새로운 신약들도 나오고 표적도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치료법이 또 개발도 되고 국내 연구진에서도 개발되고 있고 이런 치료들의 이제 집합 전체가 결국은 이제 생존율을 높이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이제 다만 지금에서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뭐 주변 이제 가족분들은 어떻든 이런 이제 가능성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본인과 진료하시는 그 주치 선생님과 좀 상의를 잘 해서 적절하고 최선의 치료를 찾는 길만이
가족들이나 뭐 여러 본인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어쨌든 희망을 좀 더 갖고 좀 더 저희를 믿어주십사 하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치료법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또 많은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좀 완치의 길로 네. 많은 분들이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시청해 주시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